여러분, 금붕어 데려오실 때 이 녀석은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용궁랩의 용궁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뤄볼 질병은요, 기생충성 질병 중에 좀 대형 기생충에 속하는 물리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도 금붕어 키워보면서 저도 요새 다시 공부하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인데요, 유난히 이 질병은 비단잉어하고 금붕어에서 되게 많이 발병이 됐었거든요. 모쪼록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고 수족관 사장님들과 매니아분들이 좀 보고 개이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물이라고 부르는 이 녀석은요, 학명은 알길러스 자포니쿠스라는 생물이에요. 전체적인 외형은, 크기는 새끼손톱 한 반 정도 되는 크기 정도 되고요, 그 약간 통통한 타원형, 약간 투명색을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종이 같은 데다가 하얀 종이 위에 올려놓으면 내부 장기가 좀 잘 보이는 그런 생물입니다. 이 녀석들은 몸을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두흉부, 흉절, 복절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기생충인데 막 대형이다 보니까 눈도 달려 있고 막 흙반도 막 눈에 가끔 보일 때도 있고요. 하여튼 양 징그러워 죽겠어요, 저도 보면은. 눈은 큰 기능은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이 흙반이 물고기에 되게 치명적이거든요. 이게 눈이 이렇게 있으면은, 제가 이렇게 눈이 있잖아요. 그러면 흙반은 대략 요 볼 광대뼈 밑에 이렇게 흙반이 또 있어요. 위치가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 흙반이 물고기 어체에 탁 달라붙어 가지고 이제 고정을 해주는 역할이에요. 자기가 어디 막 안 휩쓸리고 편하게 먹이를 먹을 수 있게. 자, 그러면은 제가 그 눈이 있다고 하고 그다음 흙반이 여기 있다 했잖아요. 그럼 요쯤에 자침이라고 있어요. 이 자침을 이제 고정이 딱 됐으면은 이제 자침을 박아요. 자침을 박고 양분을 빨아먹어. 그 양분을 뭘 쓰냐? 그 자침을 통해서 독액을 주입을 해요, 그 물고기 몸 안으로. 그러면은 독액이 무슨 역할을 하냐, 또 이게 적혈구를 또 용혈을 시키거든요. 적혈구를 용혈을 시켜서 남은 그 부산물을 영양분으로 흡수해서 쑥쑥 자라요. 뭐 이런 이 녀석들의 생태 때문에 우리 물고기들이 되게 힘들어하죠, 만약에 걸리면. 이 녀석들이 걸리면 대표적인 증상이라고는 생각보다 그렇게 뚜렷한 뭐 궤양이 터진다거나 뭐 이런 건 없고요, 광분 유형을 한다거나 구조물에 몸을 비비는 행위를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흙반으로 딱 달라붙는 데다 자침을 몸에 박으니까 따끔따끔하고 막 가렵기도 할 거란 말이죠. 그냥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는 자연적으로 떼내려고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파다닥 헤엄치기도 하고, 아니면 막 계속 막 비벼대기도 하고. 이제 이 과정에서 물고기는 상처를 입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비비니까 점액이 벗겨지면서 뭐 때로는 비늘까지 벗겨지면서 빨갛게 발적이 오면서 막 상처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떨어지면 다행인데 사실 그렇게 쉽게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되게 똑똑한 게 뭐냐면, 지느러미 끝에 있으면 광분 유형할 때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행위를 보면 점점 한 곳으로 모여요. 그 모이는 곳이 있어요. 물의 저항을 쉽게 안 받는 곳, 지느러미 끝이 아니라 지느러미 기부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꼬리 지느러미 끝이 아닌 이 꼬리 지느러미도 기부에 모여요. 거기에 이제 다닥다닥 모이고, 막 심한 경우는 머리, 채측, 뭐 사실 다 가리진 않아요. 다 가리진 않는데 선호하는 부위는 한 대략 그 정도로 저희가 나눌 수는 있겠고요. 가끔 대형어에서는 혀에 기생하는 기생충처럼 입안에도 막 무리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녀석은 저희는 증상으로 찾기보다는 사실 눈에 잘 보여요. 말씀드렸다시피 막 새끼손가락 한 반 정도, 천마디 한 반 정도 되는 크기, 크면 그 정도 되기도 하거든요. 그 금붕어 키우시는데 검은색 금붕어가 아니라면은 진짜 한 번만 잘 찾아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무리는 그냥 찾을 수가 있어요. 이 무리가 감염되면은 어떤 식으로 저희 눈에 보이냐면은, 기생충이 이렇게 붙으면 이 주변에 상피세포가 융기를 해요. 그 약간 뭐 치즈 크러스트처럼 이렇게 막 부풀어 올라요. 부풀어 오른 그 안쪽을 보면은 대부분 있거든요, 무리가. 이 녀석도 사실 치료약이 있어요. 치료약이 있는데 약이 너무 세가지고 전 그렇게, 이 진짜 물리라는 질병이 확인된 거 아니면은 그렇게 권해드리기는 선뜻 약간 꺼려지는 약인데, 물론 저는 잘 쓰고 있습니다. 그
약품 중에 기생충약이라고 하면 저희는 흔히 생각하는 거는 뭐 옴니쿠어산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프라지퀀텔이 있을 거잖아요. 오늘은 이 두 제품은 아니고요. 그 성분 중에 트리클로로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기생충약인데 이 녀석이 무리의 특효약입니다. 같이 이렇게 수조를 갖다 놓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물 1리터당 본제를 약 한 20g에서 한 40g 정도 상황에 맞춰서 약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5분도 최대한 5분도 안 넘기고 한 2분, 3분을 맥시멈으로 보고 약욕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욕을 진행을 할 때 이제 시간 카운트 재가면서 쓱 보고 적당하다 싶으면 그냥 바로 빼서 넣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수조 벽이나 막 이런 구조물에 약을 붙인다고. 그거 다 닦아내. 한 번씩 안 보이더라도 닦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닦아주시고 나셨으면 역시나 중요한 것보다 환수 쫙 빼주고 환수 쫙 채워주고 그러고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일단 이거를 몇 수회 반복을 하면은 컨디션 봐가면서 수회 반복하면은 구제가 가능한 질병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물리를 떨어뜨려 냈고요. 그러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을 때 흡반으로 자기를 이제 물고기한테 고정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이제 무리는 어차피 약으로 이제 죽었으니까 없어졌을 거고, 자, 그럼 저희 물고기한테 남은 거는 주변에 용기된 상피세포와 떨어져 나간 자리에 함몰된 체표면이 있을 거예요. 자리 잡고 떠난 자리에는 상처가 생겨 있어요. 이거를 바로 넣으면은 여기가 세균의 포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케어를 해주고 싶다 하시면은 한 번 더 꺼내서 이번에는 항생제를 한 번씩 약욕을 해주시면은 그 상처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감염도 저희는 막을 수가 있어요. 뭐니 해도 가장 좋은 거는 예방법이죠. 사실 그 징그러운 거 봐서 뭐해요. 내가 아무리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저도 징그러운 거 보기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거 컨텐츠를 계획을 하면서 과연 무리의 예방법이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해봤거든요.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수입을 해서 가져오시는 수입차 사장님들은 솔직히 예방법이라고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해외에서 이제 키우는 거 보면은 금붕어를 그냥 땅 파서 거기다 풀어놓고 키우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상품을 저희가 들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는 어쩔 수 없이 껴서 와요. 자, 우선 제 얘기를 들려드리자면은 이 녀석들 3마리 있잖아요. 이 녀석들 3마리 데려왔을 때 청춘수족관을 데려오는 날까지 해서 제가 한 3-4번인가를 갔어요. 3-4번 가서 다 얘네들만 관찰하고 왔거든요. 뭐 귀여워서 계속 보다가 입양한 것도 있지만 제가 돌이켜봤을 때는 보자마자 얘는 키울 것 같다라는 게 직감적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매니아분들은 수입이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성급하게 분양받아 오시는 거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매니아분들 중에 뭐 난 무리를 리스크를 안 떠라도 나는 데려와야겠다. 뭐 굳이 상관은 없어요. 치료법만 아시면 상관이 없는데 최대한 검역 및 사후 케어는 신뢰를 가지고 샵에게 맡기고 케어나 이제 검역이 완료가 되면 그때 이제 안전하게 분양받아서 집에서 간단하게 입수 전 검역을 하고 이제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또 이러면은 이제 매니아들 마음에는 내가 원하는 퀄리티를 그날 가져와야 속이 직성이 풀리는데 막 못하잖아요. 난 마음적으로 저거 찜꽁 해놨는데 누가 가져가봐 진짜 막 저도 매니아 생활했는데 이 경우가 제일 좀 짜증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나름대로 혼자 생각한 방법으로는 딱 수입이 들어오면 이런 어종의 수입이 됐습니다 하고 이제 공개를 해주실 거 아니에요. 우리 샵 사장님들께서. 제가 조금 더 노가다를 하고 컴플레인을 적게 받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원하시는 고객님들이 이제 와서 이제 개체 퀄리티 및 이제 본인이 원하는 개체 이제 확인하고 그러면 저는 이제 계약금을 받을 것 같아요. 계약금을 받고 저는 꾸준하게 이제 케어를 해주는 거죠. 죽으면은 뭐 검역 중에 죽으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럼 계약금 환불해드리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아마 오래 검역할 것 같아요. 특히 무리 같은 경우는 언제 다시 올라올지를 모르니까 진짜 내가 상품으로 나가도 걱정 없겠다 싶을 정도까지만 딱 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검역이라는 게 이제 이건 제
제 개인적인 기준인데 적어도 관상어에서의 검역은 2주에서 막 한 4일간 검역 과정을 통해서 저희 나갑니다. 뭐 2주간 뭐 검역을 해서 안전한 개체입니다. 뭐 그러시는데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의 머릿속 제가 이해하는 검역은 내가 정말 상품으로서의 자신감이 있을 때까지 하는 게 검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질병이 뭐 4일 만에 물론 없어지긴 하겠지만 4일 만에 전부 구제가 안 되는 질병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만약에 나가서 내 고객님의 이제 수조에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켜봐요. 그러면은 나와 그 고객님과의 신뢰관계가 완전 깨져버리는 거고 거기서만 깨지겠어요. 이제 그 관상업 하나 아시잖아요. 커뮤니티 막 다 글 올리고 막 그 난리. 저는 진짜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그게. 저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은 아마 그렇게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 업무를.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면은 판매하시는 사장님들도 우리 이제 그거를 받아와서 키우시는 우리 매니아 분들도 뭐 탈 없이 잘 키우실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무리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진짜 다른 거 키웠을 때 무리 신경 쓴 적이 없었는데 이제 금붕어들을 들여오면서 되게 그 무리의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치명적이지만 얼마든지 저희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구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병이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우리 수족관 사장님들 그리고 우리 매니아분들 이제부터라도 무리 박멸하시고 물생활 게이득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그럼 다음 컨텐츠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 돌아가시는 길에 그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드리고 그 알람 설정까지 해놓잖아요. 그러면 누구보다 빠르게 질병 컨텐츠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